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낭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을 골라봤습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정령을 직접 목격한다면 그대는 어떻겠습니까? 작가는 오페라의 유령은 실제했었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증거까지 제시하면서요. 이 작품은 제목을 접하면 바로 크리스틴다의 매혹적인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랑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영화와 뮤지컬, 연극 등으로 각색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되고 상영된 소설입니다. 책을 읽지 않은 관객이라도 어떤 장르로든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의 경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영화로, 책으로 혹은 패러디물로 접한 적이 있어서 아주 친숙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제한 유령을 모티브로 쓴 작품이라는 작가의 소개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신비롭고 오싹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존했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작품을 접한 후엔 공연장 어딘가에 그와 같은 유령이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상상력에 의한 창작물이라면 작가의 기괴한 감성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좋은 문장으로 번역해 주신 성기수 선생님과 문학세계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은 실제했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처럼 그것은 예술가들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요 극장 지배인들의 미신도 아니다. 그렇다고 극장의 수위나 휴대폰 보관실의 직원들, 여자 안내원들 혹은 여자 무용수들의 방정맞은 머릿속에서 움튼 우스꽝스런 창조물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 그는 살아 숨쉬는 몸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진짜 유령, 즉 순진한 그림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일찍이 국립음악아카데미의 서고를 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사건 하나와 유령의 조화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현상이 서로 기막히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여간 놀란 게 아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사건의 내막을 이른바 유령 현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고작해야 30여 년 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지 무용수 대기실에는 오늘날까지도 크리스틴다의 납치를 둘러싼 비극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정황과 샤니 자작의 실종 및 그의 형 필립 백작의 죽음, 그리고 시체가 스크리브가의 오페라 극장 지하에 위치한 호수 제방에서 발견된 사실 등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은 그때 그 사건을 줄곧 이야기해 오면서도 정작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전설적인 존재를 떠올리려는 생각만큼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누가 봐도 첫눈에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한 이 기이한 사건과 힘겹게 씨름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어렴풋한 이미지를 부질없이 쫓느라 기진맥진한 나머지 포기할까 수없이 망설이는 동안 진실은 아주 더디게
내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었고, 오페라 유령이 역시 그림자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확신이 서자 오랜 나날의 노고가 단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바로 그날 나는 어느 극장 지배인의 회고록이라는 한 경박한 책자를 조사하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몽샤르맹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냉소적인 이 책의 저자는 어리석게도 오페라 극장으로 가는 길 내내 유령의 음산한 거취에 관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더러 마법의 봉투 안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금전적 조작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 바로 그 순간에조차 되는 대로 유령의 현존을 비웃고만 있었다. 결국 실망스런 마음만 아는 채 도서관을 나오던 나는 우연히 국립아카데미의 지배인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평소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마침 청계참에서 어떤 키 작고 활기 넘쳐 보이는 멋쟁이 노신사와 수다를 떨고 있다가 나를 보자 쾌활하게 그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배인 선생은 내가 매달려 있는 조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유명한 샤니 사건의 예심 판사인 포르시가 은둔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자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데 알고 보니 그는 지난 15년 동안을 캐나다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파리로 돌아와 오페라 극장 비서실에 특혜 자리를 하나 물색 중이며 자기 앞의 그 왜소한 노신사가 바로 포르시라는 거였다. 우리 셋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동안 포르시는 옛날에 자신이 이해한 바 그대로의 샤니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모로 증거가 불충분했으므로 그는 자작의 광기와 그의 형의 사고사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까지 그 두 형제와 크리스틴 다의 사이에 모정의 지독한 드라마가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물론 내가 문득 유령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는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다. 사건 당시 오페라 극장의 제일 은밀한 구석 어디쯤을 거처로 삼고 웬 기이한 존재가 출몰했었다는 소문이라든가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역시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다. 다만 자신은 샤니 사건을 조사할 책임을 진 법관의 입장에서 관심을 쏟을 만한 여하한 신빙성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긴 한 증인이 유령을 봤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두서없이 둘러대던 황당무계한 말들을 들어주느라 시달려온 그릇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증인이라는 그 작자는 파리 토박이들이 흔히들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는 류의 인물이었는데 오페라 극장을 채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들 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예심 판사는 그를 그저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보았을 뿐이다. 이쯤에서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나는 당연히 그 페르시아인의 이야기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소중하고도 직접적인 증인을 한번 만나볼 생각이 굴뚝 같았다. 여느 때처럼 운이 좋았는지
마침내 나는 사건 이후 그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리볼리가의 초라한 아파트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내가 방문한 뒤 5개월 후에 그는 바로 그곳에서 죽게 된다. 어쨌든 처음에 나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 페르시아인이 유령에 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마치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죄다 털어놓고 그 존재에 관한 모든 증거물을 내 손에 건네주었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낱낱이 고백한 크리스틴 다에의 이상한 편지를 맡겼을 땐 더 이상 의심을 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렇다. 유령은 결코 전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 편지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증거를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아마도 황당한 옛날 이야기에 홀린 어떤 남자가 지어낸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나는 이 편지 말고도 다른 서류에서 크리스틴다의 동일한 필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이 편지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깨끗이 털어버릴 수가 있었다. 아울러 그 페르시아인에 관한 서류도 집중적으로 취재한 결과 법정을 모독할 만큼 교활한 거짓을 꾸며대기엔 너무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더구나 내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와 그에 의거한 나의 추론을 샤니시 가문의 친구이자 그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고위 인사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구한 결과 모두가 나와 같은 견해를 피력해 주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지극히 고결한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 D 장군의 서명이 적힌 편지 일부를 소개할까 한다. 선생님, 나는 당신의 조사 결과를 부디 책으로 출판해 보시라고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위대한 여가수 크리스틴다의 실종과 생제르맹 외곽 지역을 온통 초상집으로 만든 일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 유령에 관한 얘기가 무도회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의 혼을 빼앗아가 버린 사건 이후에야 사람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한 건데 그 끔찍한 사건의 내막을 유령의 존재로 설명하실 수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그 유령을 우리 앞에 부활시켜 주십시오. 평생 서로 존경하던 두 형제 사이가 죽음으로 치달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서글픈 이야기를 은근히 즐기려 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억측보다는 차라리 그토록 신비스런 존재가 호련히 나타나 모든 걸 해명해 준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겠습니까? 결국 나는 모든 자료를 굳게 움켜쥔 채 유령의 영역, 그 놀라운 왕국이 펼쳐졌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샅샅이 훑었고 거기서 내가 본 모든 것과 내 정신이 감흥한 모든 현상이 기가 막힐 정도로 페르시아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같이 이루어진 하나의 발견이 그간의 고된 작업에 결정적인 면류관을 씌워주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겠지만 최근 가수들의 육성 녹음을 보관하기 위해 오페라 극장의 지하를 파들어가던 중 한 인부 곡괭이질에 어떤 시체 한 구가 걸려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오페라의 유령의 시체라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만한 증거물을 곧바로 손에 넣었던 것이다.
나는 지배인에게 직접 그 증거물을 만져보게까지 했으며 이젠 신문에서 아무리 그 시체가 코미느 희생자 중 한 명이라고 떠들어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코민 시절 오페라 극장 지하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은 그쪽에 매장되지 않았었다. 포위 기간 동안 식량을 쌓아두었던 그 거대한 지하 창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어디에 당시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지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산자의 음성을 묻는 작업을 하던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우연의 일치로 발굴한 오페라의 유령의 잔해를 추적하면서 나는 그 코민 시절의 희생자들 유해가 묻힌 흔적 또한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령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선 이 머리글을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의 몇몇 단역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게 좋을 듯 싶다. 크리스틴 다해가 실종되었을 때 현장 검증을 했던 경찰서장 미프루아 씨, 전직 비서인 레미 씨, 전직 부지의 배인인 메르시에 씨, 전직 합창단장인 가브리엘 씨, 그리고 특히 오페라의 유령의 박스 좌석 여자 안내원이었던 지리 부인의 딸이자 발레단의 촉망받는 스타였던 카스틀로, 바르베작 남작 부인 등등 그들 모두는 내게 너무도 소중한 도움을 준 인물들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독자들과 더불어 순수한 사랑과 공포의 그 시절을 이토록 샅샅이 재현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작가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